동쪽 하늘이 아직 푸르스름할 때 명주는 스마트폰 알람보다 5분 먼저 눈을 떴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솜니불 속 자녀를 순식간에 훔쳐갔죠. 명주는 천천히 발가락을 구부리며 굳은 살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의 냄새를 음미했어요. 연초록 이파리가 흔들릴 때마다 짠내와 흙내가 뒤섞여 들었고 그 냄새야말로 맨발 걷기의 시작 신호였답니다. 명주는 레몬오일 3방울로 오일 풀링을 하고 양치를 한 후 미온수에 레몬오일 1방울 떨어뜨려 마신 다음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는 루틴이었지만 심장은 묘하게 빠른 박자를 두드렸습니다. 아미르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노르스름한 빛이 사라지자 붉은 황토길은 막 깨어난 짐승처럼 생기를 드러냈죠. 명주는 운동화 끈을 풀어 가방에 넣고 발바닥을 흙에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첫 감촉은 차갑고 매끄러웠으나 체온이 퍼지자 곧 미열처럼 따스해졌어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켜고 느린 호흡으로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발 뒤꿈치, 중족, 발가락 순으로 체중을 옮길 때마다 몸속 어딘가 막혀있던 기운이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죠. 카메라 렌즈를 켜자 뷰파인더 안에 새벽빛이 번져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는 바다가, 왼쪽에는 어린 가로수가 늘어선 오솔길이, 그리고 멀리 자갈 지압 구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명주는 걸음을 멈추고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들에게 천천히 걷는 법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직 조회수는 많지 않았지만 바다와 흙과 발의 대화를 담아내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거라 굳게 믿었답니다. 명주는 소리를 죽이며 바다 쪽을 바라보았어요. 방파제 너머 5-6도 방향으로 희뿌연 물 한 개가 밀려오고 기약 없는 배 한 척이 검은 실루엣으로 떠 있었습니다. 잔디 위에서는 새 한 마리가 풀씨를 쪼아먹다 덜컥 날아올랐죠. 파르르 떨리는 그 날갯짓이 명주의 심장과 같은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자갈 지하판에 다다르자 발바닥이 저절로 움찔했어요. 둥글둥글한 돌들이 빽빽하게 박혀있어 단번에 올라서면 통증이 치솟을 테니까요. 명주는 매트 위에 조심스레 오른발을 얹고 체중을 천천히 실었습니다. 돌기가 혈점마다 들러붙는 듯 하더니 찌릿한 전류가 종아리와 허리, 어깨로 기어올랐어요. 명주는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자갈판 맞은편에 허름한 검은 추리닝을 입은 노인이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죠. 노인은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기괴할 정도로 유연했습니다. 명주는 촬영을 중단하고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은 고개를 돌려 명주를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본 인상은 퍽 친근했고 필시 동네 어르신이 새로 조성된 산책로를 체험하러 오신 듯했죠. 그러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명주의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어요. 이유를 찾을 틈도 없이 노인은 갑자기 자갈판에서 내려와 황토길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길에 새겨진 오래된 음표 같아 보였어요. 명주는 발을 떼지 못한 채 노인이 떠나는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작갈에 눌린 발바닥이 아직도 따끔거렸지만 그 통증보다 마음속 잔물결이 더 크게 일렁였죠.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명주를 노인의 뒤를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발끝으로 전해지는 흙의 온기를 되뇌며 명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새벽빛은 서서히 청명함을 더해갔어요. 아직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시간, 길 위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맨발로 흙을 밟아보셨나요? 그때의 감각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새벽빛이 공원 위에 엷은 분홍색 길을 더할 무렵 명주는 전날의 묘한 여운을 품은 채 다시 황토길에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어제보다 조금 더 온화했고 잔풀 사이에서 스며나오는 물기 냄새가 한층 짙어졌어요. 어제보다 천천히 발 뒤꿈치를 흙결에 부드럽게 눌러가며 심장의 박동을 살폈죠. 서녁 하늘에 매달렸던 달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아 길모퉁이마다 황혼과 새벽이 섞인 회백색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주는 오늘은 삼각대를 세우지 않았어요. 카메라 대신 마음속 기억창을 열어 어제 노인의 걸음과 미소를 되새김질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익숙했는데 이유를 찾지 못한 채 한밤중에도 눈꺼풀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던 것이죠. 흙 위를 맨발로 걸을수록 발바닥에서부터 몸 전체로 퍼지는 따뜻함이 명주의 불안을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바닷바람이 겨드랑이 밑을 스칠 때 파도 소리가 끊어지고 대신 작은 라디오 음색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노인이었습니다. 검은 추리닝 위에 흐린 회색 바람막이를 겹쳐 입은 노인은 커다란 라디오를 손바닥만 한 여다지 봉투와 함께 들고 서 있었죠. 노인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느린 호흡으로 자갈 지하판 앞에 섰어요. 노인은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줄여놓고 봉투를 명주 쪽으로 내밀며 무언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낡은 연필로 그려놓은 해바라기 새싹 한 가닥이 삐뚤삐뚤하게 남아있었어요. 그 그림은 명주가 어릴 적 국어 공책 끝에 그려놓곤 했던 바로 그 모양과 닮아있었죠. 명주는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두께는 파 한 줄기만큼 얇았으나 무게는 한밤의 오래된 돌덩이처럼 묵직했어요. 마른 침을 삼키고 봉투 아래를 살짝 열자 햇빛 바랜 흑백 사진 조각이 보였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가위질로 거칠게 잘려 있었지만 사진 속 어린아이는 분명히 초등학교 무렵의 자신이었어요. 명주는 봉투를 다시 닫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발바닥이 작가를 밟아 살짝 흔들렸고 흙먼지가 새벽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흩날렸죠. 노인의 시선은 깊은 물빛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파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노인은 라디오를 다시 켜서 볼륨을 조금 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28 청춘 시절의 대중가요가 흘러나왔죠. 그 노래는 명주가 초등학생이던 해 아버지가 생일 케이크 대신 불러주던 곡과 같았습니다. 가사는 흩어져 있었으나 멜로디 선율이 뼛속 깊이 남아있어 명주는 첫 소절만으로도 떠나간 시간이 되돌아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명주는 라디오를 향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노인은 손짓으로 발 뒤꿈치를 조금 내려놓아 보라고 표시하며 맨발 걷기의 무게중심을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명주가 자세를 따라하자 몸 안쪽 긴장이 풀리는 대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이 떨려 말을 잇지 못한 채 명주는 봉투를 품에 껴안았죠. 노인은 한 박자 늦춰진 숨결로 명주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놓았고 그 순간 깨진 벽시계가 드디어 맞춰지는 듯한 묘한 정적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긴 침묵 끝에 노인은 라디오 스위치를 끄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곤 두 손으로 자갈돌 하나를 주워 봉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자갈은 바다 물결에 오래 달아진 터라 가장자리가 매끄러웠죠. 명주는 그 돌 위에 손바닥을 얹어보았어요. 풋풋한 바닷물 냄새가 손끝으로 스며들면서도 돌 안쪽에는 뜨거운 오후 햇살이 응축된 듯 기묘한 따뜻함이 남아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등 돌려 황토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노인은 발 뒤꿈치를 지나치게 들지 않았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명주는 숨을 고르며 그 뒷모습을 눈으로 따라갔죠. 당시 명주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어젯밤 내내 불면의 틈으로 새어나오던 질문이었을까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떠난 적이 있었을까? 명주는 봉투를 가슴에 껴안은 채 바람결을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노란 햇살이 갈대처럼 길게 뻗어내려왔고 황토길 한복판에 서 있는 노인의 그림자가 그 빛을 반쯤 삼키고 있었어요. 명주는 아직 봉투도 열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사진 한 장보다 더 오래된 숨결 혹은 시간을 건너온 약속 같은 것이라고 느꼈죠. 고요한 바람이 명주와 노인의 사이를 휩쓸고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명주가 먼저 두 어깨를 고추 세우고 발을 뗐어요. 흙이 발바닥에 밀착될 때마다 작은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는 듯 했고 그 파도마다 어릴 적 마당의 흙냄새가 되살아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 거리는 아직 멀었지만 발걸음과 심장 그리고 그 옛가요의 잔향이 서로를 향해 한 박자씩 가깝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흘길 가장자리로 해가 한 뼘 높이 떠오르자 명주는 봉투를 품에 넣고 노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황토가 햇빛에 데워지면서 발바닥이 미묘하게 뜨끈해졌어요. 그 온기가 심장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뒤섞여 명주의 머리끝까지 퍼져나갔죠. 노인은 황토길 끝 목재 데크 아래로 내려가 잔풀 사이에 묻힌 작은 돌무더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손바닥만 한 평평한 돌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각진 모서리에 다시 시작이라는 연필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명주는 조용히 다가가 그 돌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명주의 시선과 노인의 시선이 교차되는 순간 공기가 살짝 떨렸죠. 명주는 숨을 삼키고 봉투를 꺼내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가리켰어요. 명주는 봉투 입구를 벌렸죠. 안에서 흑백 사진 반쪽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진을 완전히 빼내어 노인의 앞에 펼쳤어요. 잘린 면이 찢어진 흔적 없이 곱게 재단되어 있었고 남자의 어깨에는 체크무늬 셔츠와 낡은 멜빵이 걸려 있었어요. 명주는 사진 뒤를 살폈죠. 꼬마 달팽이 한 발 한 발 잊지 말자라는 문장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명주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공책에 적어두었던 아버지의 필체와 닮아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명주는 일부러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들이 데크난간에 내려앉아 날개를 털어내며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죠. 노인은 주머니에서 가느다란 금속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빛바랜 열쇠에는 녹이 조금 슬어 있었고 머리 부분에 1979라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그 열쇠를 감싸들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펼쳐 명주에게 내밀었죠. 명주는 열쇠를 받아주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울 줄 알았는데 노인의 손길 때문인지 금속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이 열쇠가 열어주는 게 뭔지 아직 모르겠네요. 명주는 작은 소리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노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주가 열쇠를 넘겨받은 손을 가슴팍에 붙였을 때 노인은 허름한 바람막이 주머니를 뒤적였죠. 거기서 반지와 짝을 이루듯 낡은 목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목걸이 펜던트 안에는 군데군데 바랜 색연필 그림이 끼워져 있었는데 해바라기 위에 작게 명주라 적혀 있었어요. 노인은 목걸이를 명주의 손 위에 올려두자 곧바로 두 손을 뒤로 뺐습니다. 손마디가 불규칙하게 굽어 있었고 그 틈마다 세월이 파놓은 자국이 깊었어요. 명주는 말없이 목걸이를 들어 빛깔을 살폈죠. 펜던트 뒤편에는 달팽이는 늦어도 해바라기에 닿는다라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주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울렸어요. 다시 고개를 든 명주에게 노인은 입술을 달싹였다가 멈췄죠. 그 침묵이 길어질 즈음 명주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데크 아래에서 파도가 이따금 모래를 끌어안듯 스르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노인은 느릿하게 말을 이었죠. 돌무더기 옆 향나무 아래를 파보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해안 초입의 바람처럼 가늘었으나 또렷했습니다. 명주는 돌무더기를 살짝 치우고 작은 삽처럼 손가락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몇 번 손이 흙을 헤집더니 손끝이 얇은 유리병 같은 감촉에 닿았죠. 명주는 조심스레 흙을 더 걷어내어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 병 안에는 잘 접힌 편지와 어린아이 필체로 그린 달팽이 스케치가 담겨 있었어요. 편지 위쪽에 검게 번진 잉크 얼룩조차 세월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병 마개를 돌려땄어요. 편지를 펼치려는 순간 손이 떨렸고 바닷바람이 편지 끝을 살짝 뒤흔들었죠. 종이에서는 눅눅한 소금기 냄새와 빛바랜 잉크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노인은 한 발 물러서 명주를 바라보았어요. 눈빛 속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명주는 편지를 조심스레 펼쳤어요. 달팽이에게로 시작된 글은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아버지 김성만의 손글씨였죠. 명주는 첫 줄을 소리내어 읽으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대신 편지를 품에 안고 노인을 바라봤어요. 논리보다 빠른 감정이 눈가로 치밀었죠. 그러나 눈물은 아직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가만히 손을 뻗어 명주의 어깨를 감싸듯 올렸다가 망설이며 내려놓았어요. 명주는 고개를 돌려 바다 수평선을 바라보았죠. 수평선 위쪽으로 햇살이 한 겹 더 밝혀지면서 물결 위에 금빛띠가 생겼습니다. 그 금빛이 노인의 바람막이와 명주의 머리칼을 동시에 비추었어요. 명주는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편지 가장자리를 살짝 흔들었으나 남겨진 단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편지는 오래전부터 바람과 물결, 흙과 돌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명주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노인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용서도 질책도 고백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주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흙과 바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래야 편지의 마지막 줄에 적힌 달팽이야 해바라기가 피면 그때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이 무르익을 수 있으니까요. 바람은 파도 소리와 함께 데크 위를 스쳐 지나갔고 명주와 노인의 그림자는 아침빛 속에 접혀 길게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침묵은 여전히 많았지만 그 침묵 위로 햇빛이 내려앉아 따스한 막을 드리웠어요. 뒤이어 작은 새 한 마리가 돌무더기 위로 내려왔고 미처 개지 않은 봉투 조각을 한쪽 부리에 물어 반짝이며 날아올랐죠. 그것은 손바닥만 한 희망의 깃털 같기도 했어요. 명주는 드디어 편지 첫 줄을 읽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펼친 명주는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꾹 누른 채 글자를 더듬어 보았어요. 어릴 적 받아쓰기 공책에서 보았던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고여있던 그 필체였죠.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로라도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문장이 명주의 가슴을 세게 밀어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떠난 뒤에도 명주가 학교에 들어가고 머리를 두 갈래로 닦고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탄 날까지 가만히 멀찍이에서 바라보았다고 적어두었어요.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명주는 잃어버린 시간들이 사실은 구석구석 숨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글의 끝자락에는 이 모든 말을 내가 읽어준다면 내가 아직도 달팽이를 따라 걸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글이 끝났는데도 종이 아래 여백은 흰눈처럼 남아있었어요. 그 여백이 명주에게 말을 걸었죠. 지금 용서하지 않아도 좋지만 한 발 내딛어달라는 간절함이 스며 있었어요. 명주는 편지를 살포시 접어 다시 병에 넣었습니다. 유리병이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그 빛이 노인의 얼굴에도 닿았죠. 노인은 작은 숨을 들이켜더니 겨우 입술을 떼었습니다. 명주는 몸을 조금 돌려 노인을 마주 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로 바닷바람이 스치며 데크 기둥을 두드렸죠. 바람결이 지난 뒤에도 명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 역시 주름진 손끝을 움켜쥔 채 숨을 고를 뿐이었어요. 설명이나 변명 혹은 용서의 언어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죠. 대신 명주는 가슴팍에 매달린 열쇠를 쥔 손을 천천히 뻗어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겹쳐 놓았어요. 두 사람의 체온이 열쇠 한 점에 모여 뜨겁게 맥박쳤죠.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풀 가득한 데크 밑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사각 목상자가 묻혀 있었어요. 명주는 삽 대신 손가락으로 흙을 헤집었고 노인은 찔레나무 뿌리를 조심스레 끌어냈죠. 목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노인은 몸을 숙여 명주에게 열쇠 구멍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쇠 머리에 새겨진 1979라는 숫자가 빛에 젖어 선명했어요. 명주는 열쇠를 살짝 돌렸죠. 쨍 하고 기척이 나더니 뚜껑이 조금 들렸습니다. 목상자 안에는 오래된 반창고와 해바라기 씨앗 몇 알, 그리고 바다비처럼 빛바랜 파란색 손수건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어요. 손수건 모서리에는 명주 두 번째 생일이라는 자수가 조그맣게 수놓여 있었죠. 명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떠난 날 가지고 가버렸던 추억이라 여겼던 것들이 여기에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노인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떨림이 파도 잔물결처럼 얼굴에 번졌어요. 명주는 손수건을 들고 코끝에 대었죠. 여전히 묽은 비누 향이 남아있어 어릴 적 목욕 뒤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져 왔어요. 하지만 눈물은 아직 허락되지 않았죠. 명주는 손수건을 조심스레 접어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노인은 상자 위에 손바닥을 얹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명주는 그 모습이 모래 언덕에 눕는 파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하나와 그것이 담고 있는 추억에 대해 알려주세요. 해는 어느새 데크 난간만큼 올라와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흙 위에 포개지듯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명주는 그림자 끝을 따라 걸어가 보았어요. 발바닥에 묻은 흙이 몸의 균형을 단단히 잡아주었죠. 노인은 명주 바로 뒤에 발을 맞춰 걸었습니다. 걸음마다 자갈이 살짝 흔들리며 사각거렸어요. 그 소리가 꼭 작은 북소리 같아서 명주는 마음속으로 한 박자 한 박자 세어보았습니다.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자 명주도 멈춰 섰어요. 노인은 주머니를 뒤져 길게 접힌 작은 메모지를 꺼내 명주에게 내밀었죠. 메모지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해바라기 밭에서 달팽이를 기다리다라는 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은 시간마다 딸을 떠올렸다는 증거 혹은 앞으로 함께 보낼 시간을 예약해둔 작은 쪽지 같았어요. 명주는 메모지를 받아들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처가 깊어질수록 치유도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느린 과정조차 두 사람에게는 다시 걸음마부터 배울 기회라는 것을요. 바다 위로 햇살이 물비늘처럼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 빛 사이를 갈매기 한 마리가 가로질렀죠. 명주는 결국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무거운 선물처럼 느껴졌지만 발밑의 흙은 은근히 따뜻했고 바람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명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러나 이제 뿌리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이야기의 첫 문장이 발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눈물도 후회도 다만 잔잔한 고마움만 담겨 있었죠. 명주는 그 웃음을 따라 입가를 살짝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황토길 위에 겹치면서 오래전 끊긴 대화가 다시 이어지는 듯한 감각이 흙냄새와 함께 스며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발끝이 흙을 노크하듯 두드리자 데크 아래 파도 소리가 응답하듯 잔잔히 이어졌어요. 그 리듬은 마치 오래 없어졌다고 여겼던 자장가처럼 서서히 마음을 감싸 안았죠. 하늘빛은 조금 더 밝아졌고 그 밝음 속에서 명주는 이제야 첫 물음을 꺼낼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아직 몇 걸음 남아 있었지만 발끝으로 전해오는 미세한 떨림이 이미 대답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가벼운 포말처럼 흙 위를 적셨지만 곧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비가 목재 데크를 두드렸어요. 회색 물보라가 일어나는 가운데 명주는 발바닥에 딱 달라붙은 흙의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한 걸음씩 더디게 내디뎠죠. 노인은 낡은 우산을 접고 그대로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빛바랜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주름마다 물길이 생겼어요. 명주가 병 속 편지를 가슴에 품고 가까이 다가서자 노인은 두 손을 번갈아 오므렸다 폈다 했습니다. 망설임이 손끝에 맺힌 빗방울처럼 떨렸어요. 명주는 달려가 안길 수도 등을 돌릴 수도 없는 채로 멈췄죠. 대신 두 사람 사이를 가르는 빗줄기 속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그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등이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지며 공원 스피커에서 오전 8시를 알리는 클래식 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명주는 작게 숨을 삼키며 속삭였죠. 달팽이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비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해바라기는 기다리는 꽃이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구름이 천천히 갈라지며 햇빛이 두 사람 위로 얇게 내려앉았어요.
빗방울이 햇살에 반사되어 두 사람 주위로 작은 무지개가 피어났죠. 명주는 노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눈물인지 눈물이 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성만은 명주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명주의 어린 시절 손을 잡아주던 그 손길과 같았어요. 비가 그들의 발 아래 황토길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웅덩이 위로 하늘이 온전히 비쳤죠. 두 사람은 그 물웅덩이 속 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오랜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비는 그쳤고 남은 웅덩이에 노을빛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붉은 햇살이 물 위에 일렁이며 황토길을 따뜻한 색으로 물들였죠. 빗물이 스며든 흙에서는 더욱 진한 내음이 올라왔어요. 명주와 성만은 데크 위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직 서로의 숨결이 닿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는 않았어요. 명주는 성만이 건넨 작은 수첩 한 권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짧은 메모가 빼곡했어요. 명주 첫 발표회. 멀리서 박수. 명주 20살. 버스 정류장 그림자. 기록 속 성만은 늘 그림자였죠. 아버지는 딸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지만 결코 시선을 거두지 않았음이 분명했습니다. 명주가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가에 물기가 어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죠. 그것은 마치 비가 그치고 이제 막 땅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물기처럼 아직은 표면에 맺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만은 호주머니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어요. 뚜껑을 돌리자 잉크가 종이장 끝에 스며들었죠. 성만이 수첩 마지막 빈칸에 느리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석양의 고요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의 손은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글씨를 쓰는 동작만큼은 여전히 꼼꼼했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명주와 같은 그림자. 그 한 줄이 완성되는 순간 명주의 눈물이 또르르 수첩 위로 떨어졌어요. 기다렸던 비가 마침내 내리듯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잉크 얼룩이 번지며 글자를 포근히 감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새로운 치유의 물결 속에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페이지 위 번지는 잉크를 함께 지켜보았죠. 성만의 굳은 손가락과 명주의 가는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팽팽하던 마음줄이 물에 젖은 종이처럼 천천히 풀렸습니다. 노을빛이 수첩 위 잉크 얼룩과 눈물방울을 반짝이며 하나로 섞어 놓았어요. 붉은 하늘과 검은 잉크, 투명한 눈물이 만나 만들어낸 색채는 어떤 화가도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색이었죠. 그것은 오직 이 순간 이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색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주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직 완전한 문장을 이루지 못한 채 단 한 단어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 속에는 질문과 대답,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죠. 성만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고개를 돌리듯, 마치 달팽이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듯. 황토길 위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내음을 가득 품은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뜨렸어요. 명주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었고 성만은 만년필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수한 대화가 오갔죠. 데크 난간에 앉은 갈매기가 날개를 탁탁 털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에 리듬을 더했어요. 삐걱거리는 데크 위로 성만이 천천히 일어섰고 명주도 그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걸을 준비가 된 듯 했어요. 긴 그림자를 끌며 두 사람은 붉게 물든 황토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깬 하늘 아래 황토길은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아침 햇살에 데워지며 희뿌연 증기가 되어 길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이었죠. 명주는 어제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어요. 등 뒤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앞서 걸어갔습니다. 아미르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성만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는 작은 주전자를 들고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명주가 다가가자 성만은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서로를 대하는 행동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자연스러워진 느낌이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명주가 말했습니다. 해 뜨는 걸 보고 싶었다. 성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어제의 긴장감은 조금 줄어든 듯 했어요. 명주는 가방에서 요가 매트를 꺼내 황토길 위에 펼쳤습니다. 성만이 주전자를 매트 위에 내려놓자 따끈한 둥글레차 향이 주변으로 퍼졌어요. 그 향기는 명주의 어린 시절 집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죠. 아버지가 감기에 걸릴 때마다 끓여주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뜨거운 찻잔을 손에 감싸 쥐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황토가 발바닥에 묻으며 독특한 온기를 전해왔어요. 명주는 목걸이 펜던트를 열어 해바라기 그림을 보여주었죠. 성만이 그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리고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림 기억나? 성만이 물었어요. 네, 5살 때 그린 거죠. 명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 방 벽지에 낙서한다고 종이를 주셨던 거. 미소가 깊어지자 성만의 눈가 주름이 물결처럼 퍼졌어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세월의 흔적이자 못다한 이야기의 흔적이었죠. 명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바람막이 주머니에서 작은 씨앗 봉투를 꺼냈습니다. 해바라기 씨였어요. 어디서 구했니? 성만이 물었습니다. 어제 상자 속에 있던 씨앗이요. 한 알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명주가 대답했죠. 창가에 작은 화분이 있는데 한 번도 피어나진 않았지만 성만은 봉투를 받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달팽이가 해바라기에 닿으면 꽃이 피어 있을 거다. 그 말에 은유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명주는 알았어요. 기다림과 재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에 관한 은유였죠. 명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씨앗 한 톨을 황토 속에 묻었습니다. 성만도 무릎을 굽혀 명주 옆에 앉았어요. 명주의 손가락이 흙을 파내고 성만의 손가락이 씨앗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 손끝이 흙을 덮으며 살짝 맞닿았어요.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침 햇빛이 씨앗 위 가느다란 금빛 리본을 드리웠습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명주가 말했어요. 그래, 달팽이처럼 천천히. 성만이 대답했죠. 하지만 결국엔 해바라기는 피어나지. 차가운 흙 위로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성만의 거친 손마디와 명주의 가는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모양은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와 새싹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데크 아래 파도 소리만이 끊임없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명주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성만과 함께 마당에 무궁화를 심었던 날 맨발로 진흙을 밟으며 웃었던 순간이었죠. 성만도 같은 기억을 떠올렸는지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겠죠? 명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우린 달팽이니까. 성만이 대답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가는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해바라기 씨앗을 심은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씨앗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를 알고 있었죠.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믿음처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미르 공원의 황토길은 이제 명주와 성만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만나 함께 걸으며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명주는 평소보다 많은 장비를 챙겨 공원으로 향했어요. 삼각대와 카메라뿐 아니라 작은 마이크와 포터블 조명까지. 아침 8시 명주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황토길에는 작은 해바라기 싹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심었던 씨앗이 드디어 땅을 뚫고 올라온 것이죠. 아직 작은 싹이었지만 그 생명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카메라 뒤에 선 성만은 말없이 프레임 밖에서 삼각대를 잡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명주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죠. 제가 일주일간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며 만난 소중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명주는 시청자들에게 지난 며칠간의 변화를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수첩, 열쇠, 목상자 그리고 유리병 편지까지. 직접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남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화면 속 채팅창에는 노란 하트와 달팽이 이모지가 쉴 새 없이 올라왔죠. 발자국은 사라지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우리가 걸어간 길처럼요. 명주가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해바라기 싹으로 줌인했다가 다시 황토길 전체를 비추었어요. 누군가 멀리 떠났다 해도 그 사람의 발자국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발자국을 따라 다시 만나기도 하고요. 시청자들은 더 많은 이모지와 응원의 메시지로 화면을 채웠습니다. 명주는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 해바라기 싹의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직 작았지만 두 개의 작은 잎이 햇빛을 향해 활짝 펼쳐져 있었죠. 이 해바라기가 완전히 자라면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그때는 더 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명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카메라를 돌려 성만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여기 저와 함께 이 씨앗을 심은 분이 계세요. 성만은 수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빈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바닥이 화면 가득 차올랐어요. 그 손바닥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명주는 카메라를 다시 되돌려 자신을 비추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명주는 카메라 앞에 두 발을 나란히 세웠어요. 성만도 그 옆에 발을 붙였습니다.
붉은 흙 위에 두 세대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죠. 크고 작은 발자국이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어요. 카메라는 그 발자국들을 천천히 비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 명주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발끝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명주가 마무리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의 발자국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해바라기 싹과 바다를 한 프레임에 잡았습니다. 작은 싹과 넓은 바다의 대비가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마지막 빗줄기가 수평선에 걸려 화면이 살짝 눈부셔졌죠. 라이브가 종료되자 두 사람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명주가 성만에게 물었어요. 그래, 잘했다. 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은 황토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다시 길 위를 스쳤고 발등에 묻은 흙알갱이가 밤새워 만든 작은 언어처럼 반짝였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두 사람의 걸음은 마치 달팽이가 남긴 선처럼 황토 위에 나란한 흔적을 그리고 있었죠. 해바라기 싹은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약속은 이미 두 사람의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사라져도 남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 두 사람은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걸어갈 용기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발자국 이야기를 남겨주실래요? 맨발로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댓글로 함께 걸어봐요.